한때 동남아의 진주라 불리웠던 캄보디아. 1960년대 이후 캄보디아 왕국은 그야말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당시 캄보디아는 겉으로는 민주주의 체제와 유사했지만 그에 걸맞지 않게 권위적인 정부 형태를 가졌고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전쟁, 대량 학살 및 침략이 있었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이 나라의 비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나마 미국의 일부에서 이 나라의 비극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안젤리나 졸리는 캄보디아에서 영화 툼 레이더를 촬영한 후 그 이후 국제사회에 캄보디아의 비극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대표적인 여배우입니다. 왜 캄보디아는 미국을 싫어할까요? 글쎄요. 캄보디아의 복잡하고 다사다난했던 현대사의 비극은 미소 냉전 시대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냉전 시대에 캄보디아인들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부족해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미소 냉전 시대에 베트남을 통제하기 위해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자들과 미국이 지원한 반공주의자들 사이에서 캄보디아는 중립을 선언하고 중립지대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의 국경지역을 북베트남 공산당의 군수물자 공급 경로로 암암리에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립선언과 더불어 자국을 안전지대로 생각한 캄보디아 정부의 이러한 허용은 결국 큰 실수로 판명되고 맙니다. 왜? 당시 베트남 전쟁은 미국민 사이에서 반전 운동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전쟁이며 미국에 아무런 이득도 없다. 종전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69년 리차드 닉슨이 취임했을 때 사실 미국은 이미 병력을 철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병력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탄이 투하됩니다. 그러나 닉슨과 당시 그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을 계속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월맹군과 계속 싸울 다른 방법을 찾고자 했지만 이미 병력은 철수 중이었고 폭탄 투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미국의 군사작전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은 미군을 본토로 철수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비밀리에 그리고 불법적으로 캄보디아에 숨어있던 베트콩에게 폭격을 가합니다. 미국은 전쟁 당사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립지대였던 캄보디아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두 번의 주요 폭격 중 첫 번째 폭탄 투하 작전은 의회에서조차도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 작가 시모어 허쉬의 폭로에 따르면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 키신저는 미군 내 고위 지휘관들과 함께 베트남 폭격이라는 명분하에 가짜 비행작전 계획을 만들고 그 후에는 실제로 시행된 캄보디아 폭격의 증거를 모두 인멸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베트남에 근무하던 미국 작전 책임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심지어 캄보디아 폭탄 투하 작전 기록을 태워버리기 위한 비밀 소각로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은 50만 톤에 달하는 폭탄을 캄보디아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당시 수많은 폭탄이 발사되어 10만 명의 캄보디아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600만 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동남아시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반공주의자 또는 친미국 진영들에 대한 극도의 분노가 이 지역에 형성된 거죠. 많은 역사가들은 이 당시 가장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폭탄 투하 작전이 캄보디아를 심각한 권력 공백을 가져오게 되었고, 캄보디아를 장악하려 했던 크메르 루즈 무장 세력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북베트남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무장 세력이라는 점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무차별 폭탄 투하가 결국 공산주의자들이 캄보디아를 점령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비밀리에 실행된 캄보디아 폭격이 끝난 지 2년 만에 권력의 공백을 틈타 캄보디아를 접수한 크메르 루즈는 캄보디아인을 대량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1975년에서 1979년 사이에 150만에서 300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대략 캄보디아 인구의 25%가 그 당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And Haiphong. It would be remembered as the Christmas bombing. And all of a sudden, 미국의 국제법상 불법인 폭격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할 때까지도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캄보디아 불법 폭격이 밝혀지기 전에 키신저 또한 베트남 평화에 기여했다는 명목하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상을 되돌려 주려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건가요? 2년 후 베트남은 결국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키신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전쟁 범죄자다 혹은 강력한 대외 정책 지도자다. 1970년대 이래로 미국과 캄보디아의 관계가 다소 정상화되었지만 결국 미국과 캄보디아는 서로 치명적인 흑역사로 얼룩이 지어진 사이가 됩니다. 미국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비롯된 영향과 범위에 대해 수많은 논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캄보디아인에게는 전쟁의 흉터가 지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은밀하게 다른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고 베네수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베네수엘라는 독재 정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외세에 의한 인위적인 정권 교체 시도는 곧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고 그 공백의 자리에 항상 독재라는 괴물이 자리를 차지하는 현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But today, Venezuela's democratic institutions and its economy are in shambles. The country has the highest inflation rate in the world, making food and medicine inaccessible to most Venezuelans. Over the last 4 years, its GDP has fallen 35%, which is a sharper drop than the one seen during the Great Depression in the US. And the country's murder rate has surpassed that of the most dangerous cities in the world. These conditions have sparked months of protests against the president, Nicolas Maduro, and it's easy to see why. The country has become measurably worse since his election in 2013. A poll showed that about 80% of Venezuelans want Maduro removed from office. But instead, the opposite has happened. Maduro has consolidated his power, bringing the country closer to authoritarian rule. Maduro's political ambition became evident in December 2015.